네, 라이브 설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과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자며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그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 거리에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추가 도발 시의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한테 협상에 복귀할 것을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시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앞두고요. 우선은 유엔에서는 이 정도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평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금방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뭐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논외로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뭔가가 급하다. 그리고 뭔가 좀 약간 그 조바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색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야기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결국은 니네 이거 정말로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하지 마. 만약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뭐 해줄게. 이 이야기가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당황한 기색도 여기는 상당히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한번 해석할 여지는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연일 한반도 상공에요. 미국의 첩보 핵심 자산들이 지금 상공에 지금 뜨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북한에서는 이 평안북도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장, 북한이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부르는 곳이죠. 이 발사장 지하의 외부와 연결하는 철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찰 자산에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을 세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 뭐 지금 북한에서 저번에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에 또 의미가 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지금 요 근래에 불거져서 그런 것이지 그 이른바 그 2월 달에 그 이 하노이 노딜 이후로 예. 북한은 이미 이 준비를 그 해온 거예요. 왜냐 사실 하노이 노딜에 임하면서 그 지금 그 기조가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김정은은 자 영변 플러스 알파를 갖고 가면 제재 해제를 비롯해서 이 타결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 쪽의 어떤 그 중재안을 믿은 거예요. 갔다가 그것이 완전히 그 5개 강선을 포함한 그 저 농축 우라늄 시설 내놓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게 깨진 거거든요. 그 이후로 한국은 절대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면 그 통편집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 영상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미국과는 그러면 이 협상의 어떤 이 취부로서 다시 그 이 핵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걸 차근차근 연말을 맞춰서 예. 해온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저는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건 압박 간술이라고 하는 걸 느낀 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 철로를 지하로 연결을 해서 한다고 얼마나 은폐할 수 있는 거죠? 100% 은폐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어차피 기차가 그러니까 운행하는 순간에 이미 포착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은폐 전술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실효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공사판을 이렇게 버리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군사적 실효성보다는 말 그대로 어떤 미국을 향한 어떤 대미 메시지, 압박용 대미 메시지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군사적인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는 극히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북한의 어떤 메시지도 정말로 한편으로는 간절하고 한편으로는 적실한
측면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대북 감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그 북한의 동창리 중대 시험 발표 이후에 연일 이제 미군 전차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금 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첩보 위성 수준급인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뭐 지상에 있는 뭐 축구공 하나, 뭐 대략 0.3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또 정찰기도 또 거의 확인. 매일이다시피 근데 이제 공개 뜨고 있죠. 이거를 이제 행적을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힌트가 있는 거는 예. 지금 이제 그 보통 진짜 정찰을 할 때는 그 신호 발신기를 끄고 정찰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심지어 B-52 전략 폭격기까지 다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전략을 저희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양동 작전이에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핵 실험이나 ICBM 발사 이거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 나도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거를 계속 압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우리 소개한 것처럼 그 유엔 대사가 한편으로는 유연한 제스처를 내놓고 있는 거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얘기해 보자는 뜻인데 예. 문제는 뭐냐? 북한은 제가 아까 하노이 노딜 얘기 잠깐 했지만은 지금 기존에 자기네가 도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훨씬 강도 있는 걸 해야 될 필요성이 크거든요. 이 심지어 SLBM까지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ICBM은 못하더라도 위성 발사는 할 것이다 하는 근데, 것이. 근데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 미국에서는 또 사거리 최대 사거리 13,000km.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서부 기지든 뭐 알래스카든 여기서 발사했을 때 그 평양, 그 북한까지, 제가 한반도까지 대략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ICBM 미니트벤 3를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런 이제 미군의 대응, 정찰 자산 막 띄우고 있고요. 뭐 전략 폭격기 부분도 자산을 전개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도 또 이제 움직임이 좀 드러나는 게 지난 9일입니다. 우리 공군 북한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F-35A 이제 스텔스기인데 이 스텔스기가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모습의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여기 국방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뭐 정선 업데이트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라면서 약간 의미를 부여를 약간 좀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코드가 있는데 첫째는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그 반응하고는 F-35A라고 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이 그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원점 타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앞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점 타격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지금 우리 국방부도 함께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발사 증거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한다면 우리가 여차하면 이런 점점점이 되겠죠. 물론 그 뒤는 점점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북한을 향해서 지금 계속 쏘고 있다. 미국도 쏘고 있고 우리 국방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것 말고 같은 그 맥락에서 그동안에는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의 코멘트를 들으면 아 이분이 참 통일부 장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화적인 심지어 F-35의 전력화 행사라는 게 이제 시험 비행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기도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는 뭔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될 타이밍이 왔다 하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서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몸을 한 10도 정도만 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 도발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제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을 현 28,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 수권 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나서 주한미군 뭐 감축 가능성까지 뭐 밀리 합참 의장까지도 나서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런 어떤 여야가 초당적 올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서명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고 있는 우리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조금 그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급한 과제가 이제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아닌 것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대안 방해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좀 더 커진 거예요. 전보다. 왜? 북한을 이제는 좀 압박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그 이게 서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내 일부 언론이 뭐 주한미군 일부 철수할 수 있다, 뭐 순환 배치를 끊으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미 국방장관이나 미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모르니까 기사 즉각 취소하고까지 그러니까 네. 코멘트 날린 걸 보면 애당초 이런 어떤 조짐 자체가 없었는데 국내 언론이 너무 호들갑던 예.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에 초반에 만약에 방위 50억 달러 대여섯 배 더 낼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서 그래서 무기 구매 쪽으로 연기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뭐 이런 지하에 거부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전해졌었는데 최근엔 또 미국의 국방부의 그 조달 담당 차관보가 이 미국산 그 무기 구입 옵션이 개념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50억 달러 내놓은 것에 사실상은 속내는 무기를 좀 많이 좀 팔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상에서 개념을 미국의 국익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대입을 하면 다 설명이 되죠. 네. 방위비를 더 뜯어가는 거나 미국의 어떤 군수물자를 한국에 더 팔아서 또 이익을 챙기는 거나 미국의 국익에 부입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될 테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인데요. 군사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35A 같은 경우 네. 우리가 총 40대를 들여오기로 돼 있는데 그게 50대인가 기준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들여오면 그래서 또 미국과의 어떤 이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품 조달이나 기술 이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호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우리가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만약에 사온다라면 어떤 걸 어떻게 사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요즘도 함께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은 40대 구매하게 돼 있었는데 20대 추가 구매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10년 동안 지난번에 이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 7조 원, 10년 동안으로 7조 원 무기 구매했다. 예. 그것도 감안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줘야지 이제 이런 게 올라오면 논리적으로는 또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저희 네. 오늘 한마디 짧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부터 한번 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십시오. 저 한마디. 한마디. 예.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저는 비플랜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 지금 완벽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이미 비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비플랜이 필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해 겨울도 추웠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2017년 겨울을 상기를 하면 엄청 추웠는데 2018년 초에 봄이 왔습니다. 예. 저는 이런 희망의 끈은 놓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